네, 안녕하세요. 주호 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1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인데요. 자, 오늘 본 사회, 통합사회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지금 A에는 고등학생인데 뭐 지금 도덕적인 행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갑 사상가는 칸트입니다. 자, 칸트는 자기가 직접 좋은 일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 요게 요런 목적을 가지고서 도덕을 행해야지만 그게 진짜 도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하고 옳은 것은 추구하려는 선의지와 도덕 법칙을 준수하려는 의무의식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요 말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진짜 도덕적인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건 칸트가 말했던 거고요. 자, 요거랑 해당하는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선한 의지를 바탕으로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대로 써 있으니까 다른 보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요 그냥 글을 읽어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과학기술은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자기의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과학기술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자, 1번 기억부터 보면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과학기술자의 연구 결과는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이건 판단의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는 연구 결과의 부작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틀렸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쵸? 자기 연구가 어떤 결과를 미칠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맞는 얘기고요.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여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자, 요 사람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말풍선만 보면 풀 수가 있는데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평화적 과정을 위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1번 보기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요 얘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갈등은 해결 불가능하므로 해결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죠. 서로 소통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자, 요거는 안 된다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해야 한다. 아니죠? 지금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만 평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사회 7번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주장은 지금 보니까 자연에 모두가 속해 있다. 모두 의존하는 관계다. 그 다음 거대한 생태계 속의 하나이며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자연은 원래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본래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생태중심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태중심주의에 옳은 거 고르면 되겠고요. 기억. 자연 만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그쵸?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다음 두 번째.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여기에 원래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자연만이 가치를 지닌다. 아닙니다. 요건 인간 중심주의 관점이고
이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의 1번이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 글은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라는 그 글의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정의로운 사회, 이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밑줄 쳐보고 관련된 내용 찾아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자유 이런 게 보장돼야 되고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직업이나 어떤 직책에 대한 기회가 공정해야 하고 대신에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뭔가 도움을 준다면 그런 조건 하에 허용된다. 그래서 이 내용 바탕으로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 자유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맞는 말이고요.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이건 사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는 전제 하에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이 얘기가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얘기했죠. 계속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죠?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우정에 대한 얘기네요. 완전한 우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진짜 우정인가? 요 얘기는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완전한 우정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 친함이다.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는 것. 요게 진짜 우정이다. 쾌락이나 유용성 때문에 친구를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고 이거는 쉽게 헤어진대요. 그래서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보기에서 맞는 말을 골라보면 완전한 우정은 이익과 쾌락을 근거로 한다. 이거 틀렸다고 했죠. 그다음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요 얘기는 없었습니다. 틀렸고요. 그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죠? 우정은 그냥 선한 사람들끼리의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디귿. 친구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겠죠? 친구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우정이라고 했으니까 선한 사람 간에는 지속적인 교육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요거는 그 이런 쾌락이나 유용성 같은 진정한 우정이 아닌 친구들이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이죠. 자, 뒷장에 있는 7번 내용은요,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건 사실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 윤리를 여기에 플러스로 적용해서 문화를 이제 살펴봐야 한다. 성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통합사회 35번의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 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다양한 문화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죠? 하지만 명예살인과 같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인간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이런 나쁜 문화를 어떻게 그럼 걸러야 될까? 도덕적인 보편적인 도덕가치, 즉 보편 윤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걸러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요. 1번 보기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해야 한다. 요거는 회귀로 하죠.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왜 배타적인 태도 아니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계속 했던 말. 네 번째, 자기 문화의 관점으로만 다른 문화를 평가해야 된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문화 중심주의. 이거는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떤 경우에도 다른 문화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나쁜 문화는 비판해서 걸러야겠죠. 보편 윤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인데요. 8번은 지금 이탈리아와 뉴질랜드의 키위 수확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뉴질랜드는 반대로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인데,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내용, 뉴질랜드의 키위 수확 시기가 이탈리아와 다르고 사람들이 7월에 뉴질랜드에서 스키를 타러 온대요. 그 얘기는 7월이 겨울이란 얘기겠죠. 자, 요거는 이탈리아와 다르죠. 이탈리아와 다르다. 왜 그럴까? 뭐 하기 때문이야? 겨울 계절의 차이는요, 북반구와 남반구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북반구와 남반구. 그래서 이것은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른 인간 생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1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 1의 첫 번째 내용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두 지역의 도로 표지판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같고요. 여기는 미국 알래스카의 베로라는 지역 같은데 낙타가 있고, 요거는 이제 술록이 되겠죠. 각각 밑에 써 있네요. 요건 이제 건조 기후에 대한 내용이고요. 건조 기후에 낙타가 있으니까 여기는 툰드라 한대 기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고등학교 통합사회 4번 강의, 노트 필기 강의 기후에 따른 인간생활, 요거를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옳은 설명만 보는 것은 가는 건조기후인데 전통가옥은 벽이 두껍고 지붕 평평하다. 벽이 두꺼운 건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그 다음에 지붕이 평평한 것은 비가 거의 안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집에 이렇게 창문도 작고 벽이 이렇게 사이즈가 두껍고 지붕이 평평한 이런 집을 건조기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툰드라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아니라 눈이 오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말이고요. 디귿. 건조 기온은 툰드라 기온보다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죠. 이거는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카카오. 카카오는 열대 기후에서 자랍니다. 그 다음 올리브. 이것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죠. 지중해성 기후는 뭔가요? 온대 기후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을 지도에서 기후를 구분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프랑스의 바게트 샌드위치가 베트남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전해졌대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변화가 된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문화 전파에 따라서 문화가 지금 음식 문화가 식민지라는 이런 기간 동안 전파가 됐죠. 그러면서 문화가 바게트 샌드위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의 문화와 이제 합쳐지면서 베트남식 바게트가 됐죠.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문화가 아예 재창조되는 원조 문화와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여기 이제 합쳐지면서 재창조되는 이런 거를 문화융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융합은 문화가 변형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종류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보아서 옳은 거를 골라보면 됩니다. 기억,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갈등이 지속된다. 자, 이 자료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문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문화 융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 여기 지금 전해졌다고 나와 있죠? 맞는 말. 종교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 종교랑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 문화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교 얘기 아니고요.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면 문화 변형이 일어나서 문화가 융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고등학교 통합사회 중에서 그 34번 노트필기 수업 영상, 요 문화 변동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를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알프스 산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데스 산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둘 다 그 산지에서 살아가는 주민생활, 지형에 따른 주민생활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5번 지형에 따른 인간생활, 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그래서 산지 지역의 고산기후 주민생활 뭐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스위스는 신기습곡 산지라서 그 알프스 산지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고요. 가축의 젖이나 치즈로 버터를 만드는 낙농업을 한다. 그죠? 그래서 그 퐁듀라는 음식을 먹죠. 그 스위스 목동들이 치즈를 따뜻하게 녹여가지고 거기다 감자 같은 걸 찍어 먹었던 게 퐁듀죠. 그래서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 겨울이랑 여름에 춥고 더움에 따라서 산을 위아래로 오가는 이목이라는 것을 알프스에서는 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런 문화 있었고요. 자, 안데스는 고온지대, 안데스의 지금 페루 얘긴데요. 자, 여기는 고산지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고온다습한 기후라고 하네요. 자, 벼는 주로 아시아에서 잘 자라는 거죠. 요거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죠. 그래서 요건 틀린 내용이고요. 리을, 일교차가 큽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맞고요. 라마와 알파카를 기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먹는 음식은 뭘까요? 옥수수, 감자죠. 그리고 여기의 기후는 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아니라 서늘한 봄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춘기후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늘한 봄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국적 기업이 생산 공장을 옮기면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 입지 변화로 그 생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 생산 지역에서 공장이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치는 영향. 자, 요거는 후이저우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여기로 공장이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공장이 없어졌겠죠? 여기로 새로 공장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공장이 비어있는 산업 공동화의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요 내용은요, 통합사회 37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보기부터 보면요, 옳은 내용을 골라보래요. 기업, 일자리가 감소한다,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공장이 없어지니까 당연하겠죠. 니은, 상인들의 매출 감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장사도 안 되겠죠. 뭐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지역 경제가 침체됩니다. 맞습니다. 산업 공동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에 해당하겠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증가한다. 이것은 새로 공장에 들어온 호치민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틀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후이저우의 내용이니까요. 자, 그리고 리을, 금융자본이 집중되면서 다른 국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금융자본이 집중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답은 기업,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독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섬에 대해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입니까? 우리나라 섬은 일단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자, 1번 큰 섬 아니래요. 그럼 제주도 제외.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습니까? 맞대요. 자, 화산 활동으로 원래는 셋 다 형성됐는데, 측화산, 기생화산 옆에서 나는 거 오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제주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도의 영토 동쪽 끝에 해당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독도가 맞고 울릉도는 아니겠죠? 자, 이 내용은 독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서 독도의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가치를 담고 있는, 자, 중학교 3학년 수업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67번 노트 강의를 보시면 이 내용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구호인 백록담은 제주도에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에 있다. 틀렸고요.
행정구역상 이것은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독도는 강원도 옆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상북도 쪽에 좀 생각보다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이 적용됩니까? 자, 직선기선은 가상의 선이죠. 바깥의 섬들을 이은 거. 이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그 섬들이 많아서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남쪽입니다. 틀렸고요. 위치가 아예 다르죠. 그 다음 마지막 주변 해저에 그 바다 밑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으니까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고체 형태로 있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있는 겁니다. 얼음,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립니다. 요게 독도 주변에 엄청 많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탐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니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문제는 가나, 아프리카 가나의 한 마을이 쓰레기장이 됐대요. 가나는 가난한 국가죠. 약간 상대적으로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선진국에서 전자제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 쓰레기, 전자쓰레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구리 등을 얻으려고 불태우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한대요. 옳지 않은 내용 고르면요. 자, 요거는 환경 문제가 지역적으로 이제 국제 이동을 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국제 이동, 전자 쓰레기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자기네 나라에서 쓰면 이제 환경 오염 일으키니까 이것을 이제 안에서 너네 이제 구리 같은 거 좀 빼서 써라 이러면서 개발도상국으로 판매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 관련 영상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61번 노트 강의를 보면요. 환경 오염 유발 산업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전자 쓰레기 불태우면 얼마나 나쁜 그런 물질들이 나오겠어요. 맞는 말이죠.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자기네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에서는 요거라도 이제 뺏어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 정부의 환경 부담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 야, 이건 틀린 내용이죠. 대기오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 정답이 되겠고요. 전자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토지시장, 토지를 거래하는 곳이죠. 노동시장, 노동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두 시장의 공통점은 자, 사실 근데 이 두 가지는 생산 요소에 해당합니다.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생산 요소는 이제 그 토지, 생산에 필요한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돈, 자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문제는 시장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노동과 토지는 생산 요소를 거래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답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 4번 그냥 요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수업 중에 사회 2에서 18번 내용 시장의 종류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은요. 그 법의 종류네요. 법의 종류 중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비자기본법, 사회적인 약자, 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관련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법인데요. 사회법의 특징은 사적인 사법과 그 다음에 공적인 공법, 요게 합쳐져서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쵸?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1학년에 53번 노트 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개입하는 공법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혼인과 이혼 상속 유언은요. 개인들 간의 문제, 즉 민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것도 틀렸고
답은 그러면 1번 바로 나왔네요. 현대 국가에서 중요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국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회법에 관련된 영역에서는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다. 요거는 좀 다른 말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구성의 원리가 담겨 있다. 요것은 그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헌법은 국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겠죠.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특징인데요. 현대사회에는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죠. 정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누구나 뉴스나 이런 재난 정보를 아주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정보화에 관련된 내용 3번 아주 간단하게 문제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통합사회 12번 문제 관련된 내용 깊게 공부하시려면 정보화에 따른 변화, 모습을 중심으로 수업하고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국내 총생산 내용이네요.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모든 1년 동안 있었던 국내에서 물건의 가격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눈길에 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대요. 그럼 이 병원의 치료비 GDP에 포함됩니다. 그럼 GDP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네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근데 환경오염이 심해졌네요. 근데 공장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이제 또 GDP에 포함돼서 GDP는 올라가겠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도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문제들이 GDP는 높아지기만 할 뿐 포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와 국민의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긴 하겠지만 이런 삶의 질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3학년 26번에 강의에 보면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거 1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면요. 옳은 내용 고르는 거니까 삶의 질 반영 못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클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자, 요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그런 수준과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이유가 개인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1인당 GDP와 GDP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여기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방금 얘기했고요. 여기 4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뭘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일부 얘기죠. 그래서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거는 어느 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얘기하고 있어서 틀린 내용이고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어떤 도시에서 문자를 보낸 거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밑줄 친 조치를 취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가격리네요. 코로나에 따라서. 그죠? 자, 자가격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즉 자유, 우리 기본권이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르죠. 자, 이 내용은 사실 그 중학교 3학년 내용 세 번째 노트 필기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땐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질서 유지,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 다음 플러스 국가 안전 보장, 요걸 위해서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답은 3번이 틀렸는데 자유와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 제한의 조건에 보면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커야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갑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이 국가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무조건 우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선거, 그리고 뭐 정치, 그리고 그 지방자치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관련 내용 조금 제목을 보시면서 단원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별로 한번 분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기억,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대통령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는 지금 시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기억,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아니죠. 5년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은 전국의 253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그 지역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요. 지역 선거구는 법률에 의해서 미리 정해집니다. 그 모양을 구역을 자기네 맘대로 자기 유리하게 바꿔서 옛날에 게리맨더링 같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요거는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미리 정해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리을 디귿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이건 간접선거.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직접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선거의 원칙이죠. 네 가지 원칙.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3월이잖아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3월, 6월, 뭐 9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설 모의고사까지 하면 중간중간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성적이 낮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쭉쭉쭉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